안녕하세요. 블로그 다인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사실 오늘은 블로그 만드는 방법부터 좀 세세하고 자세하게 올리려고 했는데 이웃분께서 요청사항이 있으셔서 먼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오늘 새벽에 올렸는데 오전에 바로 요청사항이 들어와서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방법 또는 흔히 말하는 최적화 블로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글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드리는 말씀은 제가 다른 데서 배우거나 공부한 내용이 아니라 순수하게 제 경험에 의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블로그에 작성하는 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고성 글,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보성 글입니다. 먼저 블로그 상위 노출이나 최적화에 실패하신 분들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성 글로 도배가 되어 있거나 두 번째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검색해 볼 만한 내용이나 주제가 없는 개인사 이야기가 대부분인 블로그입니다. 반대로 최적화 블로그에 성공한 블로그의 특징은 정보성 글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부동산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블로그에 매물 정보를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포스팅 제목을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예로 인천 원룸, 인천 투베이, 인천 투룸, 용현동 원룸, 용현동 투룸, 전문 행운 부동산 매물 정보 이렇게 제목을 정하신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예로 인천 용현동 전철역 5분 거리 신축 원룸 매물 정보라고 제목을 정하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경우는 광고성 글이고 두 번째 경우는 정보성 글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다양한 검색어에 노출이 되도록 제목에 여러 개의 키워드를 넣은 경우인데 오히려 이건 의도적으로 트래픽을 유도하는 행위로 인지가 되면 블로그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제 강남에 있는 고깃집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회식이 있었다면 아래와 같이 포스팅을 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예로 렌즈 세상 동호회 회원들과 강남에서 정기 모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로 강남 맛집 한우강 가격 및 단체 회식 이용 후기. 첫 번째 예는 맨 처음 말씀드린 개인사 이야기이고 두 번째 예는 정보성 글입니다.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명심해야 할 것은 블로그는 전단지도 아니고 일기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블로그는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글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블로그를 상위에 올려주는 주체가 가장 좋아하는 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글을 쓰시면 해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이 가장 좋아하는 글은 당연히 정보성 글이고 가장 싫어하는 글은 당연히 광고성 글이겠죠. 만약 내가 3시간 동안 아주 열심히 포스팅을 했는데 왜 상위에 안 올라가느냐 이렇게 따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광고성 글을 쓰더라도 1차는 제목에서 2차는 본문 내용에서 정보성 글로 보이게끔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은 또는 경쟁업체는 광고성 글을 많이 쓰는데도 상위에 잘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물론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이라고 하죠. 이 원칙을 지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상위 노출되거나 일시적으로 상위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제목만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요. 아마 이 정도면 본문 내용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입한 동호회가 무엇이고 회식에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한우강이나 식당이 맛은 있는지, 가격은 어떻게 되고 메뉴판은 어떻게 생겼는지, 주차할 수 있는지, 단체로 회식할 룸이나 공간은 충분히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할 겁니다. 방문자의 입장에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명심하시면서 글을 작성하시되 글을 작성하는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사업에 관련된 포스팅은 가능한 뒤로 미뤄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손님에게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면 내놓지 말아야겠죠. 그런 음식을 내놓으면 손님은 떠나가고 떠나간 손님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한두 달은 꾸준하게 일상적인 정보성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서 글 쓰는 기술을 익히셔야 합니다. 어떻게 글을 써야 방문자가 끝까지 읽고 공감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블로그는 한두 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적화의 과정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정보성 글을 써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블로그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도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블로그가 어려운 게 아니라 상위 노출이 어려운 거겠죠. 그런데 상위 노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쓴 글을 읽어주었다는 데서 기쁨을 찾을 수만 있다면 아마 블로그 정말 행복하게 운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고 세세한 사항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